네, 안녕하세요. 박수현 교수님 모시고 시작하는 랜드프로에서 또 가장 핫하다는 멘토링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콤비가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그렇죠. 이렇게 예. 거의 이제 한 6개월 지났죠, 거의. 그렇죠. 저희가 한 작년 10월, 9월까지 했었으니까. 네. 서경석, 이윤석 콤비 이후로 가장 핫하다는 박수현, 연호진 콤비의 재밌어야 될 텐데. 재밌어야 될 텐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역시 또 박수현 교수님 또 여기 또 추모라고 할 뻔했어요. 네, 추종인데 박수현 교수님 보낼 뻔했습니다. 추종인데 제가 추모라고 표현을 할 뻔했는데 우리 또 추종하시는 우리 또 올해 또 합격생이 될 분들께서 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우리 뭐라고 쓴 건지 글을 잘 모르겠던데 우리 정봉심님이 쇼2822 이런 글씨는 쇼타임이라는 거죠. 쇼타임이다. 네. 야, 역시 그렇죠. 해석이 꿈보다는 해몽인가요? 네. 네, 우리 김미연님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은 제가 항상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질문과 댓글로 또 꾸며지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박수현 교수님께 궁금한 내용들 여과 없이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잘 필터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티티님께서 교수님 앞머리가 잘 어울리시대요. 귀여워요 하셨는데 오늘 앞머리가 굉장히 또 이렇게 살짝 곱슬기가 반곱슬기가 있으신데 이런 반곱슬기가 머리 만지기가 또 굉장히 좋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머리를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그렇죠, 모습으로 그렇죠. 수수하게. 오늘 굉장히 내추럴하죠. 네, 굉장히 또 내추럴한 오늘 박수현 교수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께서 박수현 교수님 학교는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정말 훌륭하네요. 네. 자, 우리 오구정민님께서 한 과목씩 해서 1차 공부 마무리했고 2차도 한 과목씩 마무리하면 될까요? 라고 1차 좋죠. 과목 선생님께 2차 과목을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1차 과목을 개론부터 마무리해서 그다음 민법까지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중개사법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세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공법은 계속 듣고 계셨어야 돼요. 공법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법을 한 번도 안 듣고 있었다 그러면 공법을 먼저 기본 이론반을 다 몰아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못 끝난다는 거 우리가 다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공법은 한 번에 봐서 안 된다고. 그럼 공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때는 중개사법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 20일이면 중개사법은 강의 다 보고 정리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몰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그 합설을 하면서 또 교수님들 모시고 합설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공부를 통해 얻은 상처를 또 공부로 힐링한다는 걸 그렇죠.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저 학창 시절 때는 꿈도 못 꿨을 그런 이야기들을 역시 또 공부를 굉장히 또 여러 시간 동안 해보신 우리 공부의 고수이자 또 학습의 고수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하고 위에다 이응 쓰고 점 쓴 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합격할까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합격하려면 합격을 하시려면 방법은 올라와 있는 모든 강의를 다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이론 하나, 문제풀이 하나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과목씩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남은 기간도. 네네네네. 그리고 우리 김순아님께서는 이론 문제가 더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또 하시는데 또 딱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틀에 맞춰서 아까 연습시켜드린 것처럼 그 틀대로 똑같이 들어가면 합격이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감사합니다. 코끼리가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는 거죠. 네. 뭐죠, 이게? 편하게 놓으시죠. 네. 편하게 잘 보이는 걸로. 그래서 됐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곰이 인간이 되는데 100일 걸렸죠. 근데 인간이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1일인가 남았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제 사람이 공인중개사로 또 이렇게 태어나는 그럼요. 시기는 아직 충분히 남았다. 그럼요. 충분합니다.
명언이 또 나왔네요. 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고 하시니까 사실 저는 그 합설하면서 우리 교수님들께 또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그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 네.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들, 모르는 부분들을 갖고 거기서 씨름하고 이렇게 진땀 빼고 있을 바에는 교수님들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렇죠. 이제부터 가감히 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걸 취해야 되는 또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체 범위를 넓히다 보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우리 연호진 아나운서가 봤겠지만 저는 기출문제만 풀었잖아요. 네네네네. 예상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특히 그 기출문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네, 입이 닳도록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기출문제 홍보대사. 홍보대사. 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인 게 뭐냐면 사실 그 이렇게 지문만 읽고 물론 이제 그 지문이나 어떤 그 이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좀 그래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대충 이런 얘기구나 하고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뭔가 문제로 직면했을 때 그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그렇죠. 네. 나 혼자 이 상황을 그 헤쳐나가야 되는 외딴 섬에 혼자 떨궈진 느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렇죠. 헤쳐나가려면 아무래도 실습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거기에 또 적합한 게 또 기출문제만한 게 없다. 네. 그럼요.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좀 많이 듣던 이야기였어요. 네. 넌 자식아 수학 문제를 눈으로만 본다고 직접 풀어볼 생각은 안 하고 풀어주는 거 보면 다 알 것 같지? 네가 한번 직접 풀어봐 그랬는데 그 말씀이 여지없이 맞았다는 걸 네. 그 얘기를 또 박수영 교수님께 또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윤영님께서 개로는 모의고사 점수가 80점 정도가 나와서 밴드에 올라오는 계뽀만 하고 있는데 핵심 이론과 문제풀이 과정 따라가야 할까요? 기본과 심화는 필요한 부분만 들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좋아요.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하신 네네네. 거고요. 핵심 이론 과정을 지금 그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핵심 이론 과정은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하셔야 돼요. 민법을 공부하시든 아니면 2차 과목에 좀 약한 과목을 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론을 드립다 계속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예상 문제집에서도 기출문제 위주로 푸시고 예상 문제도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예상 문제집이 괜찮았어요. 진짜로 랜드프로 예상 문제집이. 그러니까 그 예상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는 부분만 제가 해설 강의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따라서 보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네, 이제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TT님께서 교수님, 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몸통 부분은 투자론과 정책론일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아니죠. 그 제일 중요한 몸통이라고 하면 경제론이죠. 경제론이 정책론에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책을 펼칠 때 경제 개념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론을 잘하는 사람은 정책론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론이 조금 더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정책론은 만약에 경제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생짜로 외워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있듯이.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만 뽑아봐라 그러면 경제론 하셔야 되고 경제론 하면 정책론이 따라오겠죠. 그다음 투자론 그리고 감정평가론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만 좀 잡아주시면 그 네 가지가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말씀 들으셨듯이 일련의 어떤 연결 과정들이 다 이렇게 또 펼쳐진다는 거.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경제론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나님께서 이제 시작해서 기초 10강 남았어요. 기초 끝나면 기본 들어가면 될까요? 아님 심화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기초 입문과정 다 들으신 다음에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기초에 안 한 부분들을 기본 이론 과정에 선별해 드렸어요. 1강, 2강, 뭐 10강, 11강, 12강, 31강, 32강 뭐 이런 식으로 선별해 드린 게 있어요. 밴드 들어가 보시면 그걸 중요 공지사항으로 올려놨어요. 그것만 선별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이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보로 기초 입문 과정부터 기본 이론까지 다 한 거. 그 부분의 문제가 270문제가 넘어요. 그럼 기출문제 270문제면 횟수로 따지자면 거의 7회차 정도의 기출을 다 푼 거예요. 핵심 중요한 기출문제는 다 풀어드린 거예요. 그것도 정말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그 문제풀이 정도만 어느 정도 좀 그 답습을 하더라도 네네네. 시험 70점 때는 이상은 충분히 충분하죠. 네네.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하수님께서 쌤 밴드에서 열심히 복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차 보셨는데 이맘때쯤 개론을 비롯해서 1, 2차 동차 공부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면서 또 힘들었던 박수영 교수님의 작년 요 시기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 또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네. 우리 연 아나운서가 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 작년도 요맘때 무슨 과목을 하고 있었냐면 민법을 끝냈었어요. 네네네. 민법이 거의 다 끝났었고 이맘때쯤에 제가 공법에 도전했다. 공법에 정말 아픈 상처만을 남기고 제가 그 말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이제 고상철 교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민법이 이렇게 조금 나갔더라.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이제 민법을 저는 한 과목씩 공부했었으니까 민법을 막 봤더니 한 달 정도를 민법을 쭉 파니까 민법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따지면 한 90점? 기출문제로 풀어보면 한 95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서 민법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공법에 도전해서 공법을 한번 공부를 해본 거죠. 근데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략을 바꿔서 중개사법을 저는 한 2주 만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봤어요. 그리고 한 달락이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정지웅 선생님 그 자료가 있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공부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는 자료인데 뭐 그 자료에 이제 기출문제인데 옆에 이제 그 해설을 정말 또 재밌게 달아놓으셨어요. 뭐 이런 걸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뭐 이런 식의 그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재밌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렇게 했더니 또 기출문제가 웬만하면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거의 한 3주 정도에 마무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김수사님도 중개사법 하다 보면 자신감 뿜뿜이라고. 그럼요. 그리고 공부할 때 좀 지치면 정지훈 선생님 강의 한번 듣고 한번 크게 웃어주면 되는 거죠. 또 누가 또 정지훈 교수님 또 팬클럽 아니랄까봐 오늘도 또 이렇게 박수영 교수님께서 또 정지훈 교수님을 또 외치고 계시네요. 자, 우리 그 고리타님께서 이론 강의,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 중 추천해 주시는 강의가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이론 강의 중에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 중에 아니 이론 강의에서는 무조건 저는 기초인문과정 기초인문과정의 기초인문서가 그 PPT 요약집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기본 이론의 한 10강 정도 그렇게 더해 주시면 이론 과정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심화 과정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교수님, 이게 그 교수님들마다 물론 이제 강의 방식이 어떤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 기초인문, 기본, 심화가 이렇게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인문을 보고 또 기초인문에서 조금 더 어렵다기보다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기본. 거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심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보니까 공법 같은 경우는 기초, 기본, 심화에 따라서 아예 그 어떤 그 단락이 조금씩 나뉘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워낙 과목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묶어서. 근데 개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초, 기본, 심화가 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들일까요? 겹쳐지는 내용들일까요? 아니면 약간씩 조금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조금씩 차이가 나게 강의는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이론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별로 기초 입문 과정을 제해놓고 저는 기초를 이번에 조금 시간을 11, 12월 달을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만들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기본 과정을 11, 12월 달로 땡겨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 과정은. 그래서 제가 기초 입문 과정만 들으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때는 기초를 거의 대부분 정말 기초만 하고 그다음 기본부터 제대로 이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하고 심화하고 핵심 이론이 있으면 이 세 개의 이론은 거의 비슷해요. 모든 과목이 한 90%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민법만 제외하고 민법은 기본 이론하고 1, 2월 달 과정, 심화 과정, 3, 4월 달 합쳐서 이게 한 턴이더라고요. 양민 선생님도 그러시고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걸 다 들어야지만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들의 경우에는 제가 정지훈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기본 들으면 된다. 그 기본을 돌리면 돼요. 공시법도 기본을 돌리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약간의 심화적인 내용만 심화해서 추려들으면 되죠. 추려듣는 건 내가 잘 이해 안 된 부분만 파트를 찾아서 심화 이론에서 듣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 공법과 민법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심화 정시간이 없다면 심화를 어느 정도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으면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개인적인 공부 시간이 없어져요. 사실 이런 말씀 하나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어떤 가뭄의 단비 같은 이유가 사실 실질적인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그럼요. 좀 좁게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고 또 엄한 데 매달리다가 정말 주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을까 봐 사실 그 제가 합설 때는 가지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정말 가지치기 또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우리 박성현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160일이잖아요. 남은 게 161일인가 160일이에요. 네네. 그럼 160에 곱하기 하루에 4시간을 만약에 공부한다. 그럼 그게 64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6과목이야. 그러면 한 과목당 100시간 이상씩을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주어진 그렇죠. 기간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론 강의를 다 듣지만 않는다면 보통의 이론 강의가 32시간 언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기출문제까지 푼다 손 치더라도 충분히 100시간 안에 한 과목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이론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만 있다면 기초 강의의 24강, 24시간, 한 과목당 기본에 32시간, 민계공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민법, 그러니까 또 심화에 32시간.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강의만 다 들어도 100시간이 가버리죠.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네요. 그 이론 공부만 하다가 문제 풀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렇죠. 시험에서 굉장히 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그럼요. 네, 이론 공부를 굉장히 이렇게 좀 알차게 최적화시키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할 시간을 조금 남겨둬라.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네네. 어떤 파트를 공부했으면 제발 이론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개론으로만 따지면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하고 네. 감정평가론까지 다 끝내고 이론을 하고 다시 문제를 특성부터 풀면 거의 시간이 2주, 3주가 아무리 빨리 그렇죠, 다 써도 그렇죠. 지난 상태에서 다시 보잖아요. 그럼 이제 내 머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다 까먹었지?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단락별 체크 포인트에서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문제를 풀어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고 그 기출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그 부분의 이론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봐라. 시간 낭비예요. 저는 그걸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선 결국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맹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서 한번 이론 공부를 하고 그 이론 공부가 내 머릿속에 얼마만큼 정립이 잘 되어 있는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라는 말씀이시니까. 근데 확실히 저도 문제풀이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결국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러면 내가 같은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독하고 답을 골라내는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비슷한 어떤 절차를 밟아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걸 안 하고 이론 공부만 하고 가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쫓기고 그렇죠. 긴가민가한 상황들이 또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시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그래서 바라겠고요. 우리 연 아나운서님 같이 우리가 얘기를 전에 했었지만 네네. 제가 MM을 만든 이유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메모리 설명을 매직? 해드려도 그게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시간이 1분 안에 절대로 못 풀어요. 그럼 1분 안에 못 풀기 시작하면 결국은 개론부터 푼 사람은 민법 한 20문제를 포기해요. 민법부터 푼 사람은 개론 20문제를 풀지도 않고 다 찍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만 그 문제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MM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MM을 가끔 애매모호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MM. MM은 메모리 매직. 모처럼 어떤 토크 콤비다운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MMO, MM. MMO의 약자가 아닙니다. MM이 메모리 매직의 약자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문제풀이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 당연하죠. 패턴을 내가 느끼고 체크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이 말에 100% 공감하고요. 그럼요. 우리 고킴님께서
교수님 수업 들으면 재미있어요. 기초, 기본 교수님께서 즐겁게 강의하시는 게 느껴져서 덩달아 즐겁게 수업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의견 주셨고 우리 오포님께서는 곰보다 못한 인간이 되면 어쩌나 싶네요. 라고 또 이렇게 네. 마늘 먹어야죠, 마늘. 네, 마늘 먹어야죠. 네. 자, 우리 리까유님께서 기초, 기본, 심화, 핵심 이론 중 한 바퀴 더 돌리려고 하는데 다 보기엔 너무 빡셉니다.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세 개 다 돌리지 마세요. 셋 다 돌리지 마시고 제가 매일 기보를 기초인문과정 50일에 그다음 기본이론과정 26회를 하나로 다 모아드렸어요. 한꺼번에 출력하실 수 있도록. 그걸 다시 출력하세요. 다시 출력해서 처음부터 놓고 그냥 계속 풀어보세요. 안 풀리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막히는 부분. 그것만 멘토링 동영상을 다시 보세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의 멘토링 동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만 강의에서 기초인문이든 기본이든 심화든 찾아서 그것만 보세요. 네. 그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약한지를 봐서 그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네. 네. 또 박소영 교수님께서 직접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김민현님께서는 기법 모의고사는 70점대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40점대예요. 왜 이럴까요? 뭘 더 해야 할까요? 라고 또 이렇게 기보는 70점대가 나오는데 기보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는 40점대밖에 안 나온다. 안타깝지만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보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물론 선생님들별로 주관에 차이가 있겠죠. 자기 생각에 차이가 있겠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근데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너무 복잡하게 꼬아진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본인이 뭘 놓친 거냐면 거기서 이미 멘탈이 나간 거예요. 1번이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 뒤에는 아는 문제들이에요. 1번, 2번 모르는 문제 나오는 순간 지금 이미 멘탈이 무너져서 그 다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약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거의 비슷한 성적으로 받아요. 실제. 타학은 모의고사까지도 비슷한 성적을 받아요.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심리적인 이유가 제일 있습니다. 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래? 그러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뒤에 가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예. 그 왜 싸울 때도 처음 선빵 맞으면 그럼요. 멘탈이 정신 못 차리죠. 무너지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랑 비슷한 체력에 내가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선에서 그럼요. 조금 눌려버리면 안 되니까. 네. 굉장히 네. 얘가 제가 많이 맞아봤거든요. 훌륭하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박 박사님께서 교수님 직장 땜시 이제 1차만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직장을 다니셔서 네네네. 사실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를 한다고 계산해보죠. 아까 계산했잖아요. 네네. 160일에 네. 2시간씩 만약에 공부를 해요. 320시간이에요. 한 과목당 민법 개론을 160시간씩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론 과정이 제가 얘기한 55시간의 합격 세트가 있어요. 매일 기포까지 다 푸는 게. 거기에 플러스 기본 이론 과정까지 들어도 80시간이면 세트가 완료가 돼요. 야, 굉장히 현실적이다. 네, 와. 그러면 솔직히 이걸 하루에 못할 2시간은 이유가 할 뭐가 수 있겠어요? 있잖아요. 네. 하죠. 하루에 2시간은 진짜 마음만 먹고 어떻게 보면은 그 출퇴근하시면서 또 동영상 강의 들으시고 그럼요. 네. 회사 내에서도 조금 짬 내셔서 또 이렇게 문제풀이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퇴근하셔서 1시간 정도만 공부하시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을 공부를 못 하신다면 사실은 이 공부를 도전해 보시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그렇죠.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멘토링을 해드리면서 최소 가능한 공부 시간이 얼마 정도 되시냐고 했을 때 2시간 언더로 대답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2시간이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2시간은 제가 볼 땐 정말 현실적인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짜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우리 션이님께서 지금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게 되면 어느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일반적인 과목들은 기본 이론 과정을 듣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일반적인 과정. 근데 개론은 제가 얘기했지만 기초인문. 제발 다른 과정을 들으시면서 왜 내용이 어느 부분은 없냐고 계속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속상해. 정말로.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정말 말씀을 안 들으세요. 그래서
개론은 기초입문과정. 음. 거기에 제가 설명드린 매일 기법, 네. 멘토링 동영상, 네네. 기본 이론 선별 과정. 그 부분이 밴드 가면 다 있어요. 그걸 갖다 꼭 제발 확인하셔서 들으시고 네네. 나머지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만. 민법은 기본 플러스 심화가 한 세트. 지금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정말 확실할 것 같습니다.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요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얘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박수영 교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또 공부를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네.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승아마님께서 많이 맞아본 연 아나운서님이라고, 네. 많이 맞아봤습니다. 네. 자, 맞았는데도 맷집이 늘진 않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공인성공님께서 지금 시간이 4시가 훌쩍 넘었는데, 오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또 써주셔갖고 참여율이 너무 좋습니다. 자, 공인성공님께서 기초, 기본, 심화 들었는데 요약, 기보 뭘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기초와 기본과 심화를 다 들으셨대요? 들었는데 요약과 기보 중에 뭘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요약까지 들으시면 이론만 계속 주구장창 들으시는 거예요. 제발. 기보가 문제 풀이니까, 기출 문제 풀이니까 그걸 들으셔야죠. 네네네. 문제 푸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그 이론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주신 말씀은 물론 또 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론도 안 보고 바로 문제풀이로 또 들어가려는 마음이 또 급하신 분들도 안 되겠지만 이론에만 또 너무 매달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는 건 시험입니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답을 고를 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비슷한 상황에서의 연습과 체크가 필요하다. 그럼요, 당연하죠. 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박수영 교수님께서는 뭐 여느 교수님들도 항상 그러시지만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법한 그런 솔루션을 또 많이 제공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박수영 교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서 해보시면 손해는 안 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또 오늘도 열광해주신 우리 박수영 교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조금 여러분들과 좀 담소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지금 4시가 훌쩍 넘어서 네, 또 다음 강의와 또 다음 방송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 네, 오늘 멘토링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프로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합격의 프로 랜드프로 감사합니다.